나이 들어도 변치 않는 마음. 70세의 엄마와 50세의 딸은 늘 같이 지냈다. 딸은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엄마는 그런 딸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먹었니? 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 그냥 바빠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속으로 마음이 아팠다. 딸이 여전히 자기 눈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딸이 잠든 뒤 엄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딸이 좋아하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다. 혹시 내일 아침 피곤해도 이 국 한 숟갈이면 힘이 날 거야. 다음 날 아침 딸은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을 보고 순간 울컥했다. 엄마, 내가 벌써 50살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챙겨.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50살이든 60살이든 내 눈엔 언제나 어린 딸이지. 내가 힘들면 내가 대신 아파. 그게 엄마 마음이야. 딸은 눈물이 고인 채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 나도 이제 엄마 더 걱정할게. 나만 챙기지 말고 엄마 건강부터 챙겨야 해.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국을 나누어 먹었다. 딸은 따뜻한 국물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위로를 느꼈고, 엄마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쁨을 느꼈다. 그날 서로의 걱정과 사랑이 오고, 간 식탁 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자리했다. 남은 날들의 사랑. 82세 노인 김영수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전보다 힘들어졌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했다. 할아버지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자식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추억의 정리. 어린 시절 사진, 부부의 옛 편지, 손주들의 그림을 정리하며 한 장 한 장 들여다봤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보며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전하는 일.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했단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늘 응원하고 있어. 편지를 전하며 손주의 손을 꼭 잡았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은 날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길가 꽃책에 말을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인사를 나누었다. 삶이란 결국 남은 날들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법이지. 할아버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삶의 소중함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다시 발견했다. 삶의 끝이 가까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었다. 늦게 알게 된 부모의 사랑. 50세가 된 민정은 어느 날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편지와 사진 뭉치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이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장면, 학예회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심지어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날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찍어두셨네. 민정은 놀랐다. 늘 무뚝뚝하고 말없이 일만 하던 아버지라 자신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70세의 엄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기 전 내 잠든 얼굴을 꼭 한 번씩 보고 나가셨어. 사진도 몰래 찍고 편지도 썼지. 표현은 못해도 내가 아버지의 전부였단다. 그제야 민정은 오래도록 오해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줬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부모 마음은 늦게 알게 돼도 변하지 않는 거야.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뒤늦게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다. 늦은 귀가. 영호는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는 딸 민지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민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마다 영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민지는 직장과 학업,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쁘게 지내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그날도 밤 11시가 넘어 창밖을 바라보던 영호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민지가 돌아올 모습을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 고요하게 흐르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다. 마음 한켠에는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이제는 아버지랑 이야기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나 하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으며 아빠, 늦어서 죄송해요라고 말하자 영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기다림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오랜만에 딸을 꼭 안았다. 민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다정한 목소리가 아버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더라도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웃고 돌아온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렇게 중년의 아버지는 매일 밤 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걱정과 그리움 속에서도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부모님과 나 작은 식당 이야기.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을 돕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설거지와 청소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고생을 가까이에서 보며 그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엄마, 아버지, 오늘 손님 많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응, 조금 바쁘지만 괜찮아. 어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연신국을 저으며 지훈을 힐끗 바라보았다. 너 덕분에 조금 편해진다. 고맙다, 지훈아. 지훈은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무거운 손길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작은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청소를 맡거나 설거지를 도와 체력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부모님과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 지우는 말했다. 엄마, 아빠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함께 해주니 힘이 난다. 우리도 너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너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지우는 부모님의 미소 속에서 고생의 의미와 사랑을 느꼈다. 식당은 작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가족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풍성했다. 힘들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훈과 부모님은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부모님의 기쁨, 신혼의 설렘. 결혼한 지 2년 차, 직장 생활과 신혼집 정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 손을 잡고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모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궁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희 임신했어요. 순간 부모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첫 손주가 생긴 거구나. 너무 기쁘다. 아버지도 무뚝뚝한 표정을 잠시 감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깨를 두드렸다. 부모님은 신혼부부를 끌어안고 축하를 연신 이어갔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겠구나. 건강하게만 잘 키워라. 눈빛과 목소리에는 사랑과 기대가 가득했다. 신혼부부는 부모님의 반응에 감동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다. 작은 거실에서 나눈 포옹과 눈빛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가족의 연결이 느껴졌다. 신혼부부의 임신 소식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위로. 민석은 48세, 오랜 경력을 뒤로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다.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업무, 젊은 동료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겁게 느껴졌고
퇴근 후에는 홀로 집에 돌아와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 회의 중 실수를 한 민석은 속으로 자책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옆자리에 동료 지훈이 다가와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민석 선배, 누구나 처음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습니다. 민석은 놀란 눈으로 동료를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동료들이 조용히 민석을 식당으로 불러내 커피를 함께 마셨다. 우리 모두 선배가 잘 적응하길 바라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가 민석의 마음을 녹였다. 퇴근 후 민석은 집에 돌아와 문득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동료들의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자신을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직 후의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민석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임을 느꼈다. 신혼부부의 위기. 결혼 2년 차 지훈과 수연은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다. 처음엔 별일 아닌 듯 지나갔지만 점점 서로의 말에 상처를 주고받았다. 지훈은 회사 스트레스로 예민했고 수연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에 지쳐갔다. 어느 날 다툰 뒤 말없이 저녁을 먹던 두 사람 앞에 지훈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분위기를 눈치챈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결혼 초엔 자주 싸웠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툼이 아니라 다투고 난 뒤 서로를 다시 붙잡는 마음이지. 옆에서 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야. 힘들 때는 내가 옆에 있어줄게라는 그 한마디가 서로를 살려주더라.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의 침묵 후 지훈이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 나도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말로만 다투었어. 수연은 눈가가 젖어들며 대답했다. 나도 내가 지쳐있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지 못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작은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신혼부부의 위기는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부모의 짧은 조언은 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었다. 아내와 아기를 위한 작은 배려. 김현수는 무뚝뚝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아내 수진은 늘 혼자 속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하지만 수진이 임신을 하고 난 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 입덧이 심했던 수진은 아침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켜보던 현수는 매일 새벽 출근 전 수진이 먹기 좋은 죽을 준비했다. 입덧이 심한 날이면 직접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현수의 행동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수진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꼼꼼하게 챙기며 수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심지어 태교 음악을 틀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기에게 이야기를 걸기도 했다. 무뚝뚝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은 수진에게 큰 감동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조용히 물었다. 현수야,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말로 못하지만 널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야. 그 한마디에 수진은 눈물이 흘렀다. 임신 기간 내내 현수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다. 무뚝뚝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남편 덕분에 수진은 안심했고 둘 사이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아기가 태어날 날 현수는 처음으로 손을 떨며 아내와 아이를 맞이했다.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사랑과 배려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아들의 사과. 김 씨는 늘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잘 건네지 못했고 특히 아들에게는 늘 잔소리와 꾸중이 먼저였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고 사춘기 시절에는 대화조차 피하며 문을 걸어 잠그곤 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현관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았다. 술 기운이 조금 도는 얼굴로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였다. 아버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릴 때 괜히 반항만 하고 아빠가 나 위해 애쓴 줄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그 한마디 사과에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레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도 미안하다. 표현을 잘 못해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난 것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아들의 첫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가로막던 벽을 허무는 시작이었고 앞으로 함께 쌓아갈 새로운 시간의 첫걸음이었다. 아빠의 손길, 나의 자부심. 민주는 12살 아버지 성호 씨가 청소용역 일을 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늘 부끄러워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아빠 뭐해? 라고 물으면 민주는 얼른 말을 바꾸거나 시선을 피했다. 성호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조용히 일을 열심히 하며 가족을 책임졌다.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주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민주는 망설이며 친구들 앞에 섰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고 집에 돌아와도 지친 기색 없이 민준과 가족을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청소 일을 하시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지만 이내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민준을 격려했다. 민준은 자신도 놀랄 만큼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오늘 친구들 앞에서 아빠 자랑했어. 성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민준아. 내 마음이 이렇게 자라주니 아빠가 더 자랑스럽구나. 그날 이후 민준은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성호 씨의 묵묵한 노력과 사랑이 아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준 순간이었다. 어린 시절의 그 미소. 30세의 직장인 민재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다.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꼭 만나봐. 약간 귀찮은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들어선 민재.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여성은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던 첫사랑 동창 수연이었다.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수연은 밝게 웃으며 오랜만이야, 민재야. 라고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며 둘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다. 기억나? 우리가 동네 공원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던 날. 민재는 웃으며 그때 수연이 무서워서 울었던 거 기억나? 라고 말했고 둘은 한참을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때부터 난 내 웃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근데 이제서야 말하네. 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사실 그랬어. 그런데 서로 어릴 때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지. 그 순간 민재는 마음속 깊은 설렘과 함께 깨달았다. 어릴 적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있을 줄은. 둘은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지며 웃음과 설렘이 함께 번졌다. 그리고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어린 시절 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전해야지. 소개팅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이 우연한 재회와 함께 반전처럼 다시 피어난 순간이었다. 엄마의 편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은은 바쁜 일상에 치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어느 날 집에 들렀다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지은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엄마의 손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내가 바쁘게 사는 모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해. 집이든 마음이든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편지를 읽는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부모님이 자신을 걱정하며 그리워하며 늘 곁에 있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무심하게 지낸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부모님이 준비해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말했다. 엄마, 아빠, 편지 보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흐뭇한 눈빛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함께란다, 지은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편지 한 장에도 마음이 담겨 있단다. 너도 우리 마음 이해해주니 고맙다. 지은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따뜻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편지 한 장이 전한 진심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외로운 명절, 둘만의 따뜻함. 명절 아침 창밖에는 흰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자식들이 모두 바쁘게 살아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는 연락이 전날 밤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 표정을 굳혔다. 우리 집 명절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서운해하지 마.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어.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엌으로 향했다. 손을 맞잡고 송편을 빚기 시작하자 조용했던 집안이 조금씩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반죽을 나누고 서로에게 한 입 먼저 먹어보자며 장난스럽게 권하기도 했다. 눈이 오는 마당을 바라보며 눈이 많으면 더 정겨워 보이지 않냐? 라며 할머니가 웃자 할아버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둘은 깨달았다. 명절의 의미는 화려한 음식이나 손님이 아니라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바쁜 자식들을 걱정하면서도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이 가장 풍성한 명절이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우리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하구나. 할아버지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외로운 명절은 둘만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그날의 눈처럼 평온하지만 깊은 따뜻함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쌓였다. 이웃과 나누는 마음. 추석을 앞둔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 정숙은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며 명절을 맞이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 이번 명절에도 찾아올 수 없었다. 홀로 있는 마음이 쓸쓸했지만 정숙은 묵묵히 송편을 준비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때 옆집에 사는 가족, 김 부부와 두 아이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희가 송편 만들어 먹으러 왔어요. 라며 밝게 인사를 건넸다. 정숙은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가족은 작은 바구니와 재료를 가져와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숙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과 이웃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숙은 이렇게 함께 보내는 추석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구나라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아이들은 송편을 빚다 실수에 흘린 밀가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웃음을 나눴다. 저녁이 되자 함께 만든 송편을 나눠 먹으며 정숙은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은 추석을 보내게 되었구나. 고맙다. 김 부부도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정숙은 혼자 보내는 명절을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과 나눔이 가져다주는 따뜻함을 새삼 느꼈다. 작은 송편과 함께 나눈 시간 속에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추석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정년퇴직과 가족의 위로. 박현수는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오늘 마지막 출근을 마쳤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과의 작별 인사 쌓인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는 아들 민재와 딸 수빈이 서 있었다. 아버지, 오늘 하루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재가 부드럽게 물었다.
박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잠시 펴고 말했다. 응, 그래도 마음이 묘하게 허전하구나. 수빈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오늘 하루는 아버지 마음대로 보내셔야 해요. 민재도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탈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감사드려요. 박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사실은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 수빈이 웃으며 말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었다. 퇴직이라는 큰 전환점 앞에서 느낀 허전함도 가족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어느새 포근한 감동으로 바뀌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어떤 축하보다 큰 위로와 감사가 가족의 마음속에 남았다. 직장에서의 마지막 박수.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해온 박 과장은 오늘 정년퇴직을 맞았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던 그의 자리는 이제 곧 비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내다보자 처음 이곳에 들어와 서툴게 일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머리엔 흰머리가 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그는 조용히 퇴근하려 마음먹었다. 환송에도 거창한 인사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후배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향해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 과장님, 고맙습니다라는 손글씨 플래카드가 놓여 있었다.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은 늘 무뚝뚝하게 일만 했고 후배들에게 잔소리도 많았다. 그런데 그 후배들이 하나같이 다가와 선배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자 또 한 번의 박수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날의 박수는 단순한 환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성실히 걸어온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경이자 고마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그의 가장 빛나는 퇴근길의 선물이 되었다. 창가의 일기.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일기를 펼쳤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연필을 잡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젊었을 때 자식과 함께한 공원 산책, 결혼식 날의 설렘,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과 보내지 못한 대화들이었다. 오늘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멀리 떠난 자식을 떠올렸다. 오늘은 잘 지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걱정과 그리움이 마음을 채웠다. 때로는 미안함이 스며들었다. 젊은 시절 일 때문에 자식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기장에 적는 순간 그는 그 마음을 글로 전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창가 너머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이 노인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다.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지금 곁에 없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라는 사실을 일기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오늘 쓴 글을 조용히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세월과 그리움, 사랑과 미안함이 담긴 마음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는 매일 그 편지와 함께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자식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침묵 뒤의 마음. 퇴근 후 이상우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정이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최근 둘 사이에는 작은 오해가 쌓여 있었다. 오늘 회사 일이 정말 힘들었어. 응 역시 늘 바쁘시네요. 민정의 말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다. 이상우는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끼며 저녁을 먹었지만 말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다. 그날 밤 이상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민정과의 갈등으로 무겁게 눌려 있었다.
민정 역시 부엌에서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침묵 속에 외로움만 쌓였다. 그러던 중 이상우는 민정이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몰라줘서 미안해요. 나도 요즘 외로웠어요. 그 순간 이상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정도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고 눈물이 글썽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쌓였던 오해와 긴장이 조금씩 풀리며 따뜻한 이해가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이상훈은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요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 우리 서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 민정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우리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자. 나도 미안해.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대화와 손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갈등과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지며 중년의 부부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일상이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유언. 할아버지 민수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들을 마음속 깊이 준비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살아온 동안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가족 여러분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내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였다는 사실이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 상자는 내가 살아온 흔적이니 필요할 때 꺼내보고 서로를 떠올리길 바란다. 사진 속 미소, 편지 속 글귀, 그리고 내가 남긴 작은 장난감과 추억의 물건들 모두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유언을 듣는 가족들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아버지 현수는 지난 날의 오해와 미안함을 떠올리며 마음이 먹먹했다. 할머니 정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라고 속삭였다. 손주들은 조금 어려운 말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소중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과 상자가 떠오르고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의 사랑과 교훈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았다.